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특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거울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세포는 타인의 행동을 보고만 있는데도 마치 자신이 실제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게 하는 세포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앞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도 이 세포 때문입니다. 사실 원숭이들도 거울세포가 있어서 간단한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숭이와 달리 인간의 거울세포는 뇌의 여러 부분에 분포하여 서로 체계를 이루고 있어서 인간이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듣거나 보는 것 같은 간접 체험만으로도 그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이 지식을 축적하고 문화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는 기제가 바로 이 거울세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인간의 특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거울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세포는 타인의 행동을 보고만 있는데도 마치 자신이 실제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게 하는 세포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앞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도 이 세포 때문입니다. 사실 원숭이들도 거울세포가 있어서 간단한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숭이와 달리 인간의 거울세포는 뇌의 여러 부분에 분포하여 서로 체계를 이루고 있어서 인간이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듣거나 보는 것 같은 간접 체험만으로도 그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이 지식을 축적하고 문화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는 기제가 바로 이 거울세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것은 한 시골 마을의 둔벙입니다. 지금 빈 둔벙에 물을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둔벙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든 작은 웅덩이를 말하는데요. 보통 겨울철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 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둔벙은 작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기능 이외에 다양한 습지 동식물이 사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둔벙에는 주로 민물새우와 잠자리 유충 등 손톱보다 작은 동물들이 사는데 이러한 습지 동식물은 둔벙에 물을 빼면 물과 함께 사라지거나 말라 죽게 됩니다. 따라서 습지 동식물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도 둔벙에 어느 정도의 물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뒤에 보이는 것은 한 시골 마을의 둔벙입니다. 지금 빈 둔벙에 물을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둔벙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든 작은 웅덩이를 말하는데요. 보통 겨울철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 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둔벙은 작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기능 이외에 다양한 습지 동식물이 사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둔벙에는 주로 민물새우와 잠자리 유충 등 손톱보다 작은 동물들이 사는데 이러한 습지 동식물은 둔벙에 물을 빼면 물과 함께 사라지거나 말라 죽게 됩니다. 따라서 습지 동식물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도 둔벙에 어느 정도의 물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오페라와 대중가요 하면 음악 중에서도 전혀 다른 장르로 여겨지는데요. 요즘 오페라 음악과 대중가요의 특성을 융합해서 새로운 무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페라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겨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두 장르가 만나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음악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장르와 장르가 만나는 것을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콜라보레이션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움을 창조해냅니다. 콜라보레이션이 우리의 삶에도 스며든다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술가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한 것처럼 같음과 다름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서로를 존중한다면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페라와 대중가요 하면 음악 중에서도 전혀 다른 장르로 여겨지는데요. 요즘 오페라 음악과 대중가요의 특성을 융합해서 새로운 무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페라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겨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두 장르가 만나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음악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장르와 장르가 만나는 것을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콜라보레이션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움을 창조해냅니다. 콜라보레이션이 우리의 삶에도 스며든다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술가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한 것처럼 같음과 다름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서로를 존중한다면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의료 산업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전략 분야로 최근 여러 선진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의료 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의사의 국제 경쟁력은 중상위권이지만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현행 법규에서 의료 산업이 비영리 산업으로 되어 있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활발해져야 의료관광, 요양 같은 의료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의료 산업이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면 투자가 늘고, 그럼 이에 따른 경쟁력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첨단 의료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져서 의료 산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의료 산업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전략 분야로 최근 여러 선진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의료 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의사의 국제 경쟁력은 중상위권이지만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현행 법규에서 의료 산업이 비영리 산업으로 되어 있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활발해져야 의료관광, 요양 같은 의료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의료 산업이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면 투자가 늘고, 그럼
이에 따른 경쟁력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첨단 의료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져서 의료 산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부족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제 곧 물 부족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물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물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고 하수를 처리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그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물과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핵심 주체들이 모여 물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기술 개발, 마케팅, 자금 알선 업무를 수행하면 물 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부족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제 곧 물 부족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물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물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고 하수를 처리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그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물과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핵심 주체들이 모여 물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기술 개발, 마케팅, 자금 알선 업무를 수행하면 물 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49번, 50번.